자, 여러분 11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의 주제는 2차원 배열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2차원 배열 생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내가 만약에 인티저 3행 4열, 보통 여기 앞에 있는 숫자를 행이라 그러고 뒤에 있는 걸 열이다 라고 해야겠습니다. 영어로는 row, 행은 row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열은 컬럼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인티저 3행 4열이라고 변수를 갖다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을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티저 기억 장소가 하나 둘 셋 넷 3 곱하기 4 1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 12개가 생긴 모양을 보면은 자, 12개 생긴 모양을 보면은 요렇게 한 덩어리 요거 행이다라고 하죠. 요런 행이 몇 개 있습니까? 행이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4개짜리가 한 줄, 두 줄, 세 줄 생기는 그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억 장소의 각 방의 이름은 x00 맨 처음에 있는 거 00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x01, x02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기억 장소는 2행 3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차원 별의 인덱스가 0서부터 n-1까지 적용되는 거랑 똑같이 활용이 됩니다. 여기 3행 4열이니까 끝머리는 2행 3열로 끝난다. 그 이유는 0행 0열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사항을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상에서 여기 내가 인티저 x 3행 4열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각 셀에 이거 이제 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셀 혹은 이제 엘리먼트다라고 하는데 각 셀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기 위해서 x00에다가 뭐 10을 넣어라. 그 다음에 뭐 x 1행 3열에다가 1행 3열에다가 40을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자리에 2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40이 들어갈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우리가 1차원 별에서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각 셀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프로그래밍 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는 스캔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스캔F문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입력으로 치는 내용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중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정하는 걸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런 형태의 2차원 배열이 사용되는 경우가 대충 이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하는 거죠. 영수국 성적, 국영수 성적을 갖다가 이렇게 데이터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거의 합계를 구한다든지 평균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1번 첫 번째 학생의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첫 번째 학생의 영수국 성적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합계를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 이렇게 일처리를 할 때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어떤 음식점에서 그 이제 하루하루의 매출을 적고 싶을 때 첫 번째 날의 매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날에 뭐 짜장면 몇 개 팔고 짬뽕 몇 개 팔고 탕수육 몇 개 팔았는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날에 또 짜장면 몇 그릇 팔고 짬뽕 몇 그릇 팔고 탕수육 몇 그릇 팔았는가, 이런 형태의 일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자료 구조니까 빨리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 삼행사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초기화를 하는 방법으로 넣을 경우에는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쳐주는데 첫 번째 행 20, 30,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요거를 중지하기.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구경수 성적을 갖다가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초기화하는 방법을 잘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가 이 행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맨 마지막에 합계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구할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다 000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맨 마지막에 000 신자는 콤마를 안 치듯이 이 각각의 행도 여러 개가 있으려면 이 뒤에 콤마를 이렇게 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콤마를 쳐줘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행인 경우에는 콤마를 안 친다 하는 점 여러분들 눈으로 좀 확인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인티저 i, j. 자, 이중 루프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for i는 0부터 i가 3보다 작을 동안 i++ 각 행에 대해서 이제 일처리를 하는 겁니다. 각 행에 대해서 요 0이라고 되어 있는 값, 여기 있는 값의 위치 값을 계산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죠?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요 계산해 주려면은 x i행 3열에 해당하는 값을 제로로 넣고, 그 다음에 for j는 제로서부터 j가 3보다 작은 동안 j++를 하고, 그 다음에 xi 3에다가 xi 3 플러스 xi j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뭡니까? 우리 덧셈하는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합계 부분을 요거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또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해서 0, 1, 2에 있는 그 컬럼 0, 1, 2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정해주면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xi3 맨 처음에 이제 x03겠죠, 그죠? x03 x03 요거죠, 그죠? x03 요거 x03를 맨 처음에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루프를 빙글빙글 도는데 j 값이 변하는 걸 보세요. j 값이 변하는 거면은 0, 1, 2까지 변하겠죠, 그죠? 0, 1, 2니까 여기 x0, 00, 그 다음에 x0, 1, x0, 2 요 인덱스가 0, 1, 2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j 값이, 여기는 j 값이 0, 1, 2 변하면서 누적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각 행에서 0, 1, 2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여기 0, 3, 1, 3, 2, 3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제대로 계산이 됐는가 하는 걸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굳이 루프를 다시 쓸 필요가 없겠네요. 이걸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돕니다. 이걸 도는데 이번에는 각 행마다 4개를 갖다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합계 구할 때는 여기 앞에 3개만 사용을 했지만은 출력을 할 때는 4개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4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출력을 합니다. %OD를 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OD 해가지고 콤마 XIG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각 행이 끝날 때마다 줄바꿈을 해야 됩니다. F new 라인을 출력을 해주면 된다. 내가 이거 에디터 쓰는 법을 잘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합계 구한 걸 갖다가 우리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합계가 다 구해졌죠, 그죠? 보면은 20, 30, 70 더하기 한 거 120 구해지고 40, 55에서 140 구해지고 그 다음에 70, 80, 80 해가지고 232 이렇게 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2차원 별입니다. 요건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런 스타일의 일들 갖다 이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내가 특히 여러분들한테 2차원 배열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은 함수로 2차원 배열을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점을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번 수업에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자, 함수로 전달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출력하는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까지 출력하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출력하기 위해서 내가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print 2D array 2D array 대문자를 써야 되네. 2D array. 자, 요지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일을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겁니다. 함수로. 이렇게 하려면 이제 넘겨줘야 될 정보가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배열에 대한 정보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 이렇게 적어줘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몇 행 몇 열인가 하는 거. 우리가 1차원 배열인 경우는 1차원 배열의 길이를 함수에다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2차원 배열 넘겨줄 때 몇 행 몇 열인가 하는 정보도 반드시 같이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3,4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print 2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만들 것 같으면 void print 2D 자, 아규먼트가 3개죠. 그죠? 아규먼트 3개인데 이 아규먼트 3개를 명시하는 방법이 자, 제일 간단한 방법입니다. 여기다 뭐라고 명시를 하냐면은 인티저 p 3행 4열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컴마 치고 인티저 로우 값 인티저 컬럼 값을 이렇게 넘겨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정보는 요리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 4라고 하는 값은 여기 이제 3, 4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함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Ctrl C 해가지고 요 자리에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IJ
로컬 베리어블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인티저 i라고 적고 인티저 j라고 적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함수가 범용성을 가지려면 함수 안에 숫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숫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거 row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컬럼이라고 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호출해서 한번 실행을 시키자. 컴파일로 실행하면 컴파일로 딱 실행시켰더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 여기 x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p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컴파일로 하고 실행을 시키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잘 짠 것 같습니까? 이거 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이 프로그램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여기에 포멀 파라미터에 3, 4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넘어온 게 안 좋은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이 함수는 범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함수를 사용하려면은 이 데이터를 넘겨줄 때 반드시 3행 4열인 것만 여기 넘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용성이 없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적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초보자로서 함수를 만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여지가 있지만 쉽기 때문에 이거는 범용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업무를 하면서 프로그램할 때는 절대로 못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굳이 여기다 로우랑 컬럼 값을 갖다가 이렇게 포멀 파라미터로 넘겨받은 이유가 이게 배열의 크기를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다가 3, 4라고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요거 내가 커멘트로 묶어버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그대로 써서 응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차원 배열이니까 이게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는 컴파일 에러가 나와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에러가 나와서 실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로 이렇게 실행하면은 이런 거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못 씁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요 자리에다가 자, 요건 안 됩니다.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니까 내가 요거는 지워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묶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로 지금 프로그램 하려고 이런 식으로 커멘트를 묶는 겁니다. 자, 한 가지 해결 방법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요 자리에다가 4라고 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요 자리에다 4라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컬럼의 값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건 돌아갑니다. 컴파일로 실행하면은 이건 돌아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랑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컬럼 수가 4인 경우에 대해서만 읽어 일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컬럼 수가 5다. 그래서 영어, 수학, 영수, 국영수에다가 과학 과목까지 있는 거라든지 과학 과목 혹은 미술, 음악 과목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로우의 크기가 한 로우에 들어간 데이터의 크기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일처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4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못 씁니다.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한데 할 수 없어요. 이게 실행 기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C샵이라든지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C샵이나 자바에서는 여기 두 번째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2차원별 표기법을 이런 식으로 해도 일처리가 되는데, C랭귀지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없고 나름대로 특별하게 일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가장 첫 번째 동기는 뭐냐? 첫 번째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넘겨준 X. 자, 내가 1차원별 설명할 때 배열의 이름 X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배열의 이름 X가 의미하는 게 이런 X라고 하는 기억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열의 첫 번째 있는 데이터의 주소다라고 얘기했어요.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수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하는 거랑 뭐랑 똑같으냐면은, 이렇게 함수 호출하는 거랑 그 자리에다가 address of x 00라고 써준 거랑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배열 이름 쓰는 거랑 address of, 왜냐면 이 배열의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데이터가 x00죠, 그죠? 이게 x00이기 때문에 이거의 시작 주소를 갖다가 넘겨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의 시작 주소를 넘겨주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함수가 어떤 저 x 값을 받았을 때 이 formal 파라미터의 값은, 여기에 넘겨받는 formal 파라미터의 값은 실질적으로 2차원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 왜냐면은 이거의 시작 주소가, 이게 시작되는 이 기억 장소가 인티저 타입이고 인티저의 주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기 formal 파라미터의 타입이 이렇게 2차원별로 표현이 되면 안 되고 포인터인 것처럼 표현이 돼야지 돼요. 자, 무슨 얘기냐? void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넘겨준 이 정보랑 여기서 넘겨받은 이 P라고 하는 포인터 정보가 일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엉터리다 하는 거예요. 이건 엉터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이게 포인터의 어레이로 인티저 포인터로 넘겨받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2차원 배열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2차원 배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2차원 배열을 1차원 별로 해석을 해줘야지 돼요. 잠시 멈추고, 자, 이렇게 print to the array x 이래가지고 넘겨주게 되면은 그 2차원 별의 시작 주소가 넘어간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시작 주소는 결국은 인티저 기억 장소의 주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인티저 포인터인 것처럼 해석되면서 여기 넘겨받은 P가 마치 여기에 어떤 여기 인티저 요거 한 칸이 타입이 뭡니까? 정수가 들어가는 거지. 요 한 칸이 정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P의 타입을 인티저 포인터로 이해를 하고, 함수로 왔을 때는 이 P만 가지고서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게 2차원 배열인지 1차원 배열인지 3차원 배열인지 그거에 대한 가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렇게 계산해요. 아주 이제 특이한 방법인데요. 내가 2차원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렸습니까?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그렸죠, 그죠? 그런데 실제 메모리상에서 2차원 별이 할당될 때는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할당되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에는 이 정사각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소 공간이 일렬로 쫙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냥 한 개의 줄처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메모리에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게 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있는 거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게 또 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위치에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2차원 배열의 조금 그림이 이제 깨졌으니까 조금만 더 추가로 그립시다. 자, 실질적으로 2차원 배열은 정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억장소가 할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장소가 할당이 되고 함수로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았을 때 P라고 하는 포멀 파라미터는 P라고 하는 포멀 파라미터는 얘가 1차원인지 2차원인지 관심 없이 그냥 기억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상황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냐면은 이 기억장소는 이 기억장소 일렬로 쫙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일렬로 되어 있는 이 기억장소는 P라고 하는 포인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 포인터를 배열의 인덱스로 혼용할 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포인터가 어디 가리키면은 그 맨 첫 번째 기억 장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P0다 라고 이해를 한다 그랬죠. 그죠? P0다 라고 이해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P0 요거는 P1 요거는 P2 요거는 P3 요거는 P4 자, 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P를 기준으로 해서 P0, P1, P2 해가지고 3, 4, 10이니까 P0에서부터 P11까지 일렬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2차원 배열이지만은 함수로 포멀 파라미터를 넘겨받았을 때는 1차원으로 해석해 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차원으로 해석해 주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못 쓴다는 겁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처럼 못 쓴다는 거예요. 여기를. 예. 이 P를 인티저 포인터로 정의를 해야지만 하는 거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는 거고 여기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쓴다는 거죠. 2차원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을 1차원 배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인덱스 IJ를 이용해서 2차원 배열로 생각해주는 인덱스를 1차원 배열의 인덱스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 변경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이 어떤 룰이냐? 그 룰은 뭐냐면은 이걸 만약에 2차원 배열이라고 해석해서 인덱스를 여기 특정한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셀의 위치를 IJ라고 했을 때 이 위치가 만약에 1, 2가 IJ다라고 합시다. 그 IJ라고 했을 때 이거를 1차원 배열처럼 해석해서 이 6이라고 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J라고 하는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 파란색 이 6이라고 하는 값이 이게 K가 여기 1차원 별로 나타나는 인덱스를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J가 있다. 2차원 별을 IJ로 표현했을 때 컬럼은 지금 4죠. 그죠? 4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계산해 주게 되면은 2차원 배열의 IJ 번째에 있는 셀의 위치를 1차원 배열로 환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행 2열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합시다. 이거 여기 2행 2열 여기 2행 2열에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행 2열에 있는 거. 2행 2열에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2행이 되기 위해서 이게 2행이 되기 위해서 이게 2행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2행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한 덩어리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덩어리가 지나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덩어리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컬럼 수만큼의 덩어리 개수가 있는 거죠. 그죠? 컬럼 수만큼의 덩어리 개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여기 2행 2열의 위치를 계산을 하려면은 여기 4개짜리가 컬럼 개수 4개짜리가 한 덩어리 두 세트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 지나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한 칸, 두 칸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행 j에 있는 그 위치를 계산할 때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행 2열인 경우 여기다가 i에다가 2를 넣고 여기다가 2를 넣고 그 다음 컬럼은 뭐 얼마입니까? 4죠. 그죠? 2 곱하기 4 더하기 2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10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뭐 중학교급에 해당하는 그냥 계산이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1행 2열인 경우 한번 봅시다. 1행 2열인 경우 i가 1이고 j가 2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이 하나 됐으니까 이 4개짜리가 한 덩어리가 지나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1 곱하기 4 더하기 2 해가지고 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걸 이제 1차원 포인터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2차원으로 해석했을 때의 이 값은 어떻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까?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j라고 하는 식으로 1차원별로 환원을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요게 2차원 배열을 갖다가 함수에다가 2차원 배열에 대한 정보를 함수로 전달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1차원이랑 거의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별표라고 굳이 안 쓰고 또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랬습니까? 별표라고 안 쓰고 이 자리에다가 조금 전에 이거 돌아가는 거 확인 안 해봤으니까 자, 중요한 게 이겁니다. 2차원 배열 인덱스 표현을 1차원 배열 인덱스 표현으로 적어주면은 계산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위치를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는데 요거가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주소이기 때문에 요거를 타입캐스팅을 여기다 해줘야 됩니다. 타입캐스팅을 인티저를 가리키는 포인터다라고 이렇게 타입캐스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자리에 컴파일러한테 이 정보를 전달을 해줘야지 신텍스 에러를 안 내고 일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별표하는 대신에 어떻게 쓴다고요? 이걸 별표라고 안 쓰고 여기다가 꺽쇠가로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꺽쇠가로를 해줘도 이거 프로그램이 돌아가집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좀 조금 복잡하게 일처리를 할 때는 이걸 포인터인 것처럼 이해를 해가지고 이 자리를 포인터인 것처럼 이해를 해서 포인터 노테이션으로 이걸 적어주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롭 해가지고 이 자리에 요거를 어떻게 적어주느냐, 우리가 포인터 노테이션으로 이런 게 있었죠. p 플러스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j. 자, 우리가 요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요거 디레퍼런싱 하는 그런 신텍스라 그랬죠. 그죠? p라고 하는 주소를 찾아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만큼 인덱스 값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더해 준 곳에 값이다 하는 거죠. 요거랑 기본적으로 똑같은 값이다. 똑같이 해석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포인터를 갖다가 하나씩 지나가면서 어차피 아까 그림을 보면은 포인터 P가 미안합니다. 잠깐 그림을. 자, 아까 그림을 기준으로 보면은 포인터를 또 어떻게 요 P라고 하는 포인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냐면은 이걸 1차원별로 해석해 주게 되면은 자, 맨 처음에는 P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는데 두 번째는 P++를 해주면 또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P++를 해주면은
또 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P++를 해주면은 또 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게 되고, 또 P++ 해주면 또 그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고, 이래가지고 포인터 연산, 포인터에다가 플러스 시키는 그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또 다 트래버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안 적어주고, 이렇게 안 적어주고, printf에서 %d라고 적어주고, 콤마 한 다음에 별표 p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p가 가리키는 것의 값을 출력을 해라는 거죠. 그 대신에 출력하고 나자마자 여기 밑에다가 뭐라 하냐면 p++를 한다는 겁니다. 이 포인트 연산에 의해 가지고 p가 가리키던 내용이 한 칸 한 칸 그 다음으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컴파일하고 실행시키면은 또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사실 요 방법입니다. 요 방법인데 요 방법의 특징은 아까 그 2차원별 인덱스를 1차원별 인덱스로 이제 바꿔주는 식으로 이용을 하면 된다 하는 점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프로그래밍을 할 때 보면은 2차원별에 대한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프로그래밍 해야 된다는 사실을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교수님인 경우에도 프로그래밍을 갖다 많이 안 해본 사람들,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C랭귀지 책을 보면은 C랭귀지 책에서 어떤 식으로 일처리를 하냐면은 C랭귀지 잘못된 책이죠. 그 잘못된 책에서 보면은 2차원별을 인덱스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짜는 여기 뭡니까? 컬럼 값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돌아가는 거 안다 그랬죠. 그죠? 범용성은 없지만은 이렇게 사용하도록 설명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책의 저자가 이런 1차원 변으로 환원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 내용이 현혹되지 말고 지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1차원 포인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1차원 인덱스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도록 여러분이 자꾸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것도 이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함수 만들려면은 자, 함수 이름을 내가 뭐라고 정할까요? 함수 이름을 calculate sum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배열 이름 넘겨줘야 되겠죠. 그죠? 타입 캐스팅을 해서 넘겨줘야 됩니다. 인티저 x 넘겨주고 또 몇 행 몇 열이죠? 3행 4열이죠. 그죠?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넘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calculate sum 자, void calculate sum 하고 integer p integer row integer color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이 자리에 가게 되면은 여기다가 integer i, j다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i, j 적어줘야 되고 자, 이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i는 0에서부터 몇 번까지 돌아야 되겠어요? 로우까지 돌아야 되겠죠. 그죠? 구체적인 숫자가 프로그램에 함수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컬럼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컬럼. 컬럼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돼요. 컬럼 마이너스 1. 컬럼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죠? 맨 마지막 컬럼에 있는 데이터니까 컬럼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되고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것도 컬럼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그죠? 0, 1, 2 값까지만 더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요거 컬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요것도 또
컬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3, 4라고 하는 숫자가 싹 없어지게 되고 일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요거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거 2차원별 형태의 노테이션을 됐으니까 이거를 계산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돼요? I 더하기 지금 이게 i고 이게 j라고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이렇게 된다 했죠.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컬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요 자리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자리는 i, j니까 그 변하는 공식에 의해서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j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포멀 파라미터 p인데 이거 그냥 x를 복사를 해왔네요. p로 다 바꿔줍시다. p 이렇게 바꿔주고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자 보다시피 여태까지 한 결과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원 배열을 함수로 넘겨줄 때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2차원 배열이 함수로 넘어갈 때는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만 넘어가기 때문에 1차원 배열로 변환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i 곱하기 컬럼 플러스 j라고 하는 연산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의 인덱스를 1차원으로 바꿀 수 있다 하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불편한데 할 수 없어요. 실행기제를 만든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편해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제 2학년 2학기에 배울 C#이라든지 3학년 1학기에 배울 자바 같은 랭귀지에서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요거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문법 에러가 나왔는데 이제 C#이나 C++에서는 이런 이제 1차원으로 변환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대신에 실행 기재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은 실제로 우리 강의 자료 강의 자료에 18번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18번째 프로그램 있으니까 오늘 잘 못 따라한 사람들은 요거 프린트 해가지고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억지로 2차원 배열을 1차원 레퍼런스를 이렇게 변형하는 게 좀 어색하기 때문에 실행기지에서 또 다른 방법 하나를 갖다가 이제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편리한 점을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면은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할당할 때는 이거는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스택 영역에 이 기억 장소가 할당되는 건데 이제 차후에 힙 영역에 2차원 배열을 할당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게 될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